혈관이 꽉 조여져 있으면 피가 흐르는 통로가 좁아져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질들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심장혈관 질환이나 뇌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2014년에 영국에서 발표한 한 논문에 따르면 당뇨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2주 동안 식초를 포함한 실험약을 먹었더니 당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식초는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식초와 사과식초의 효능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식초랑 사과식초가 다이어트와 당뇨에 정말로 효과가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는 식초와 사과식초의 효능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혈당 관리예요. 식초를 먹으면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천천히 가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음식이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게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식초 안에 들어있는 초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2014년에 영국에서 발표한 한 논문에 따르면 당뇨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2주 동안 식초를 포함한 실험약을 먹었더니 당화 혈색소가 0.16%나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게다가 1형 당뇨병 환자들도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식초 30ml를 복용했을 때 혈당이 무려 20%나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고요. 이 결과만 보더라도 식초나 사과식초가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식초와 사과식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혈압 안정이에요. 초산은 혈관이 확장되도록 도와줘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데 좋은 역할을 해요. 혈관이 꽉 조여져 있으면 피가 흐르는 통로가 좁아져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식초를 먹게 되면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혈관을 넓혀주게 돼요. 그러면 피가 몸 구석구석까지 잘 돌게 되고 자연스럽게 혈압도 안정되겠죠. 마지막으로 식초는 심장 건강에도 좋은데요.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이 지질들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심장혈관 질환이나 뇌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식초 안에 들어있는 이 초산이라는 성분이 이런 위험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식초는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식초를 가장 간편하게 먹는 방법은 원래의 상태 그대로 섭취하는 거예요. 사과식초, 발사믹 식초, 포도식초, 감식초처럼 천연 발효된 식초를 선택하시면 좋아요. 하루에 권장되는 식초 섭취량은 15에서 30ml 정도인데요. 이 양은 소주 잔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초는 물의 10배에서 20배 정도 희석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계산하기 힘드시다면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드시면 돼요. 아니면 500ml 생수병에 소주 반잔 분량의 식초를 넣어서 틈틈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식초를 마시는 적절한 시간으로는 보통 식사 중이나 식사 후가 좋아요. 위가 약한 분이라면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BBC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이 지난 뒤에 사과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마시게 되면 혈당뿐 아니라 혈압까지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식사 중간에도 식초를 드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이동하는 시간을 낮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식초에 들어있는 산 성분이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줘서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식초를 단독으로 드셔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소금과 설탕을 식초로 바꿔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만두, 부침개, 초밥처럼 간장을 사용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이때 간장 대신 식초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식초에 후추를 살짝 뿌려서 먹으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고 간장에 포함된 염분도 섭취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더 좋고요. 설탕 대신 식초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설탕을 넣어서 맛을 내는 요리가 있다면 식초를 약간만 첨가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식초의 신맛 덕분에 설탕의 단맛을 덜 찾게 되거든요. 당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샐러드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드레싱을 식초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식초는 샐러드의 감칠맛을 더해줄 수 있는 훌륭한 조미료이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해산물이나 과일, 야채 등을 잘게 다져주시고 식초, 올리브유, 다진 마늘, 후추 등을 넣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드시면 몸에 좋고 맛도 있는 맛있는 야채 샐러드를 드실 수 있어요. 또 과일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파인애플 식초도 추천드려요. 파인애플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적당량 섭취하실 수 있는 좋은 과일이기 때문이에요. 파인애플을 깍두기 크기로 잘라서 발효식초와 1대1로 섞어보세요. 그런 다음 약 2주 정도 발효를 시키게 되면 파인애플 식초가 완성돼요. 다 만들어진 후에는 파인애플 과육을 따로 빼서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 남은 식초는 물에 타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식초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식초를 섭취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원액으로 섭취하지 않기예요. 식초에는 강한 산 성분이 있는데요. 희석하지 않고 원액으로 마시게 되면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손상된 치아 표면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충치가 생길 위험이 커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사과 식초를 희석하지 않고 마신 사람이 충치를 겪은 사례도 보고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식초는 반드시 물에 최소 10배 이상 희석해서 꼭 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치아 건강 외에도 소화기관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거나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된다, 위장이 약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식초는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식초를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식초의 강한 산 성분을 잘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산 성분이 몸에 쌓일 수도 있고 또 산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이나 눈이 붓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식초와 궁합이 좋은 음식, 또 좋지 않은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합이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콩이에요. 콩은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정말 좋은 식품인데요. 흔히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콩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 저해인자가 소화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식초에 콩을 담가 먹으면 소화를 돕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면 귀찮게 가열하거나 불리지 않아도 생으로 잘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꽃게예요. 9월부터 12월까지가 제철인 꽃게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서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꽃게 요리에 식초를 더하면 산성분이 게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살코기를 더 탄력 있게 만들어서 맛이 한층 풍부해질 수 있어요. 또한 생선찌개, 구이 등에도 식초를 잘 활용하면 더욱 풍부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나 살이 연한 생선을 구울 때 식초를 넣게 되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단단해져서 요리가 더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또 생선구이에 식초를 조금 뿌리시면 비릿한 향을 잘 잡을 수 있는데요. 생선에 트리메틸아민이라는 성분이 산 성분과 만나서 휘발되기 때문에 이 비린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식초와 잘 맞지 않는 음식도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식초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 첫 번째, 탄산음료. 탄산음료와 식초의 조합은 피하는 게 좋아요. 이 두 가지 모두 산성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치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산성도가 높은 식초와 탄산음료를 함께 마시면 치아의 겉표면인 범랑질이 부식될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탄산음료와 식초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식초가 들어있는 초장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예요. 다이어트 할 때 브로콜리나 당근과 같은 채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초장에 찍어 먹으면 감칠맛을 더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식초에 들어있는 산 성분이 채소의 베타카로틴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때는 초장이 아니라
다른 양념장을 활용해서 드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트를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식초를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마트에서 좋은 식초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과실 발효 식초를 찾는 게 좋아요. 과실 발효 식초란 100% 과일즙이나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2차로 초산 발효한 식초를 말해요. 만약에 과실 발효 식초라는 표기가 없고 그냥 과일 식초라고만 적혀져 있는 제품이 있다면 과즙만 섞인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재료가 확실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식초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 흔히 보이는 양초 식초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성분 표시에 주정 혹은 주요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런 종류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식초를 마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천연 발효된 과실 발효 식초를 드시는 게 좋겠죠. 또 식초를 선택할 때는 보존제, 착색제, 향미제와 같은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걸 고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런 성분들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